안녕하세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PET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PETase의 발현 및 활성 실험에 관하여 졸업 포스터를 발표하게 된 방수은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통해 해당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은 가공이 쉽고 값이 싸고 무엇보다 튼튼하다는 특성으로 인간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PET로 원유로부터 추출된 에틸렌 글라이콜과 테레프탈릭 엑시드 모노머의 리피팅 유닛으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의 장점인 내구성이 원인이 되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토양 및 해양 생태계, 인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증가해 2060년에는 1014메가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반면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2019년 9%에서 2060년에는 전체 폐기물의 단 17%에 달할 것으로 보아 폐플라스틱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재활용과 생물학적인 해결책인 효소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PETase는 에스터레이즈 계열의 효소로서 PET 플라스틱의 단량체 MHET, TPA, BHET로의 가수분해를 촉매합니다. PETase에 의한 PET 분해 메커니즘은 아실 엔자임 중간체가 형성되는 아실레이션 단계와 중간체가 분해되고 효소가 초기 단계로 돌아오는 디아실레이션 단계로 구성됩니다. 세린 131이 히스티딘 208 및 아스파르트산 177의 도움을 받아 기질의 첫 번째 벤젠 고리의 카보닐 그룹에 대한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일으킨 후 가수분해되어 효소의 초기 상태로 복원되게 됩니다. 가수분해 후 성분들은 새로운 PET 재료로 재활용되거나 미생물에 의한 탄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즉 비효소적인 수단에 의한 PET의 분해는 수백 년이 걸리는 반면 PETase는 단 며칠 만에 PET를 분해할 수 있기에 PETase에 대한 연구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ETase를 PET 분해에 활용하기 위해 보고된 돌연변이체 중에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개발된 패스트 PETase가 있습니다.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인 뮤트컴퓨트로 모든 효소를 검토하고 각 아미노산이 환경에 어떻게 맞는지 판단하여 PETase 효소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이 조합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저온에서 활성을 잃지 않는 패스트 PETase를 개발했습니다. 왼쪽은 자연유기체에서 직접 분리된 야생형 PETase이고 오른쪽은 패스트 PETase입니다. 왼쪽에 아미노산 아스파라긴산 186을 오른쪽에 히스티딘 186으로 왼쪽에 세린 121을 오른쪽에 글루탐산 121로 바꾸면 좋은 수소 결합이 있는 미세 환경을 얻게 됩니다. 노란색 점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미노산 사이의 공간이 형성되어 전체 구조를 안정화하면서도 효소의 구조가 크게 변형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개발된 패스트 PETase는 기존의 효소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빠르고 낮은 온도에서 PET의 디폴리머리제이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PETase 안정화와 활성의 증가를 위한 다양한 PETase 돌연변이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MVP 퓨전으로 디자인해 발연량과 용해도를 높인 PETase의 발연 및 고순도 정제 조건을 찾고 파라 MPA 분해를 통해 PETase의 활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PETase의 발연, 정제, 활성의 확인 순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PETAG의 발현량과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토스 바인딩 프로틴, MBP 융합단백질 형태의 발현 벡터, PVFT4S를 클로닝하였습니다. 또한 PETAG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황화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 말2 아미노산 서열을 추가하여 페디플라즘에서 발현되는 발현 벡터 PVFT5S를 클로닝하였습니다. 생성된 플라스미드를 로세타2 컴포넌트 셀에 트랜스포메이션하여 콜로니 생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카나마이신이 포함된 AB 플레이트에서 진행하였고 37도씨에서 17시간 동안 배양하였습니다. 카나마이신을 투여한 AB 배지를 준비해 플레이트에서 생성된 콜로니 하나를 취해 배지에 넣어준 후 오버나이트 컬처링하여 시드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배지의 종류, 배양 온도, 항생제의 양 등의 실험 조건을 조절하여 최적의 발현 조건을 탐색하였습니다. PETAG의 정제는 히스태그 애피니티 컬럼을 이용하였습니다. 오스모틱 숏과 같은 다양한 실험 기법을 통해 PETAG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정제 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MPA의 분해를 통해 PETAG의 활성을 확인하며 실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PVFT4S의 클로닝 후 트랜스포메이션한 셀로 스몰 스케일 익스프레션 테스트 결과 20도씨와 30도씨 중 20도씨에서의 발현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건에서 500ml 라지 스케일로 발현 및 정제를 진행했습니다. 하베스트 과정 후에 소니케이션으로 셀 멤브레인을 파괴한 후 얻은 슈퍼네이턴트를 니켈 칼럼을 사용하여 프리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SDS 페이지 결과 ET에서 프로틴 밴드가 단일 밴드가 아닌 3개의 밴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콜라이에서 가지고 있던 프로티에이즈가 클로닝한 단백질의 어딘가를 잘랐다고 판단하였고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는 PVFT5S로 다시 클로닝을 진행하여 오스모틱 숏 방법을 이용해 익스프레션 테스트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현 벡터 PVFT5S를 이용한 셀을 시딩한 후 이전 발현 벡터 PVFT4S의 스몰 스케일 익스프레션 테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AB 100ml 스케일로 익스프레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소니케이션을 이용해 셀 멤브레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오스모틱 숏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오스모틱 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콜라이의 경우 2개의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안쪽 멤브레인의 내부 공간을 사이토플라즘, 2개의 멤브레인 사이 공간을 페리플라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티에이즈는 사이토플라즘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티에이즈로 인한 단백질의 잘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는 발현 벡터 PVFT5S로 클로닝해 생성된 PETAG를 페리플라즘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기존의 소니케이션 방법으로 셀 멤브레인을 깨뜨리게 되면 2개의 멤브레인이 모두 깨지면서 프로티에이즈와 PETAG를 공간 분리시켜 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스모틱 숏 방법을 사용한다면 솔트 농도가 큰 버퍼에 셀을 넣어준 후 솔트 농도가 낮은 버퍼에 셀을 옮겨주게 되면서 삼투압 차이에 의해 셀의 바깥 멤브레인만이 깨지게 되어 온전한 PETAG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때 솔트 농도 차이가 있는 버퍼의 조합은 20ml 몰 농도 트리스 HCl pH 8.0, 20% 스크로스와 3D 워터를 사용하였습니다. SDS 페이지 결과 슈퍼네이턴트 샘플에 PETAG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프레시피테이트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셀 멤브레인이 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실험 조건에 변화를 주어 오스모틱 숏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점은 이전 실험들에서 PETAG를 배양하는 과정 중 과발현을 유도하기 위해 IPTG를 첨가하기 전 OD 값이 0.5에서 0.8 사이, 즉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스테이셔널리 페이스 도달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PETAGE가 배양되는 과정에서 죽게 되는 셀의 양이 많아 스테이셔널리 페이스 도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PETAGE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카나마이신의 양을 다르게 한 여러 조건들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배양 과정에서 죽게 되는 셀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발현 및 정제 조건을 다시 탐색하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LB보다 고용량의 배지인 2XYT 배지를 사용해 스테이셔널리 페이스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실험을 계획하였고, PETAGE 외에 다른 단백질의 발현을 줄이기 위해 20도씨보다 낮은 온도인 16도씨에서 컬처링하는 것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2XYT 배지와 LB 배지 하에 카나마이신 양을 기존의 4배, 8배, 12배로 첨가하여 스몰 스케일 익스프레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LB 배지와 비교하여 OD 값이 스테이셔널리 페이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비율에 대해 눈에 띄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사전 실험과 비교하여 카나마이신의 양을 기준 대비 과량으로 넣어주는 경우 PETAG의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의 실험에서는 2XYT 배지, 카나마이신의 비율을 기준 대비 10배, 그리고 16도씨에서 컬처링하는 조건 하에서 발현 및 정제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확립한 조건으로 2XYT 배지 100ml의 셀을 컬처한 후 50ml씩 따로 하베스트하고 각각 소니케이션 오스모틱 숑 방법을 사용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스모틱 숑에 사용한 버퍼 조합은 20ml 몰농도 트리스 HCl pH 8.0, 20% 스쿠더스와 바인드 10 버퍼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두 방법 모두 슈퍼네이턴트와 ET에서 PETAGE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모틱 숑 결과에서 좀 더 진하고 확실한 밴드가 관찰된다고 판단하였고, 동일 조건, 오스모틱 숑을 통해 라지 스케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XYT 배지 1리터에 카나마이신을 기준 용량의 10배인 10ml 첨가 후 16도씨에서 컬처링의 하베스트 및 오스모틱 숑, 히스테그 애피니티 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WT50과 ET에서는 정제된 프로틴 밴드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WT10에서 관찰되는 단일 밴드가 크기상 PETAG의 가능성이 있어 2.17mg/ml로 농축 후 냉동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이용해 파라 MPA 분해 실험을 진행해 활성을 가진 PETAG가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PETAG의 활성 확인은 PETAG가 PET를 분해할 때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분해되는 파라 MPA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PET와 파라 MPA 모두 PETAG에 의해 가수분해를 통한 아세틸기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는 공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파라 MPA의 가수분해 후 산물인 파라 NP의 경우 405나노미터에서 흡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405나노미터에서의 흡강도 측정을 통해 파라 NP 생성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바인드 10 버퍼에 Na2PO4 50ml 몰농도, NaCl 100ml 몰농도, 5% DMSO, 10나노 몰농도 PETAG를 첨가한 키네틱 버퍼를 사용해 파라 MPA 농도 범위 0.25에서 10ml 몰농도 조건하에 시간에 따른 흡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PETAG에 의해 파라 MPA가 가수분해되어 파라 NP를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PETAG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ETAG를 MVP 퓨전으로 디자인하여 기존보다 더 안정한 효소가 되도록 만든 두 개의 발현 벡터 PVFT4S, PVFT5S에서 배지의 종류, 배양 온도, 항생제의 양 등의 실험 조건을 조절하여 최적의 발현 조건을 탐색하고 PETAG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정제 조건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파라-MPA 분해 실험을 통해 정제한 PETase의 활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더 안정적인 PETase 돌연변이체의 디자인, 발현 및 정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며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